여러분, 저는 먼저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인간 관계의 본질을 탐구해온 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외로움을 느낀 날들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인간의 만남에 대해 글을 쓰면서도 정작 옆방에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마주하지 못한 밤이 있었습니다. 말은 있었습니다.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느낌을 아십니까? 분명히 같은 방에 있는데, 분명히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30년, 40년, 그 긴 세월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이 어느 날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함. 이 말이 처음에는 따뜻하게 들립니다. 편안하다는 뜻 같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평생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봐 왔습니다. 익숙함은 때로 감옥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벽도 없고 자물쇠도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버리는 감옥.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식탁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 풍경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풍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밥상 앞에 앉은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있습니까? 신문을 보고 있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요? 상대는 지금 거기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오늘 저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오늘 저 사람이 무언가 힘들어 보이는지, 그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대가 도구가 된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도구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도구로 봤느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밥을 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 저 사람은 집안일을 처리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사람. 역할, 기능, 의무, 그것들로 상대를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하나의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 인격이 아니라 역할. 그게 제가 평생 경고해온 것입니다. 사람을 기능으로 볼 때 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없이, 티도 없이, 그냥 서서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슬플 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역할이나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비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내가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압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져 가면서, 자녀들이 멀어져 가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물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면 물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40년을 함께 살아도 그 사람 안에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비를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평생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마주할 때만 일어난다고. 온전한 한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역할로 보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내 기대에 맞춰 보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내 편의를 위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 그냥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달라져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다시 한 사람으로 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평생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이 사람을 만든다고. 수십 년의 익숙함이 쌓였어도, 그 익숙함 안에서 굳어버렸어도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걸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입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납니다. TV 소리가 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파에 앉은 사람이 TV를 잠깐 끕니다. 그리고 부엌을 향해 묻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그게 전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날 저녁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 잠깐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봤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진정한 만남이란 거창한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옵니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말을 거는 것. 그 순간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달라집니다.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첫날은 어색할 겁니다. 어색함을 넘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러냐는 눈빛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면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이면 그 근육이 살아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가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만남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글로 썼습니다.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그 생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저는 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압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그 실천이 아무리 작아도, 그 선택이 아무리 어색해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만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집을 지켰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하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있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서로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낯설어요. 남편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낯설어요. 35년. 그 세월 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 가끔 무섭고 가끔 무뚝뚝한 사람. 그게 전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아내가 요즘 무엇이 힘든지, 아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밥을 먹다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아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낯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옆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옆에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집에 있는 것, 같은 밥상에 앉는 것, 같은 이불을 덮는 것, 그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의 오늘을 보는 것, 상대의 마음을 묻는 것, 상대의 존재를 느끼는 것, 그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익숙함이라는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저는 열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을 역할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기능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보지 않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 그 사람 안에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여전히 신비롭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관계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저는 인간에게는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세월이 오래되었어도, 상처가 깊어도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이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관계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온, 수십 년을 견뎌온,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 눈빛 안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 그 사람이 신비롭게 느껴졌던 그 감각, 그것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감옥은요, 자물쇠가 없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나오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수십 년의 관계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